자신의 세계 청소하기. 사람은 저마다 자신만의 세계의 층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이중거울의 반사면이 무수한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생명체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신만의 거울면을 가진다. 각자의 생각과 의도에 의해 심상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그 거울면에 반영되어 각 개인의 현실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무수한 현실들이 서로 겹쳐져서 우리가 보는 물질 현실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다. 사람에 대해 말하자면 그의 세계의 층은 그가 존재하고 있는 공간, 즉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다. 각 개인의 현실은 물리적 방법과 그리고 비물리적인 형이상학적 방법에 의해 형성된다. 달리 말하자면 사람은 자신의 세계를 자신의 행동과 생각으로서 만들어낸다. 이 두 측면 중에서 어느 쪽이 현실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지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아마도 생각의 심상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평생 동안 씨름해야 할 대부분의 물질적 문제를 만들어내는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트랜서핑은 형이상학적인 비물질적 측면만을 다룬다. 사람은 각각 자신의 고유한 환경 속에서 무수한 사람과 물질적 대상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이 각양각색의 주변 대상으로부터 별도의 존재 영역을 분리해낼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하다. 물질적인 것을 모두 제외시키고 나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심사인 중요한 본질만이 남을 것이다.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형편이 좋은가? 나쁜가? 환경이 풍족할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으며 세상이 그에게 우호적일 수도 있고 적대적일 수도 있으며 편안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자신이 지향하는 것을 얻고 있는지, 모든 상황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세계의 층이 특징을 이루는 고유의 뉘앙스가 물질적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세계의 층은 밝은 색을 가질 수도 있고 침울한 색을 가질 수도 있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 생각의 심상을 어떻게 정돈해 가지느냐에 달린 것이다. 부정적인 것들이 많을수록 현실도 더 침울해진다. 그리고 일이 잘 안 되면 안 될수록 부정적 반응이 축적되고 그것은 피드백으로 작용하여 더욱더 세계의 층을 어둡게 만든다. 이 모든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오는데, 즉 자신의 개별적 현실을 신체와 같이 청결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정적 생각들이 당신의 세계를 망치지 않도록 그것들을 모조리 미련 없이 내버려야 한다. 집안을 자주 대청소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낡고 못 쓰는 것과 더러운 것들을 모두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사사건건 꼬일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세계에서 쉽게 버려지지 않는 폐물들이 있다. 그중 왕초는 죄책감이다.
그 다음은 열등감, 의심, 걱정, 두려움, 불만, 거부감, 불길한 예감 등이 있다. 이들도 살갗에 난 상처처럼 금방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진 않는다. 그렇다면 치료를 해야 할 것이다. 여기 그것을 치료할 방법이 있다. 자신의 세계와 함께 마법의 버스를 타고 소원이 실현되는 곳으로 출발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자, 내 사랑, 우린 지금 너의 장난감을 받으러 가고 있단다. 응, 내 세상, 너무 좋아. 즐거운 여행은 많은 기대를 품게 한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불안해하는 마음은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고 뭔가 불쾌한 것이 없나 하고 늘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다. 만사가 너무 잘 되어가면 뭔가 좀 이상한 것이다. 저기 잠시 멈춰봐. 저쪽에 있는 정직한 사람들이 날 비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의 행동을 씻기 위해서 그들을 좀 태워줘야겠어. 아니야, 내 사랑.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머리에서 지워버려요. 아니야, 그렇게 해야만 해. 안 그러면 내가 불안해. 버스가 멈추고 불쾌한 녀석들이 버스에 올라타서는 불만을 토하면서 뭔가를 자꾸 요구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너의 심판자들이다. 버스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가고 있다. 전반적으로 상황이 그리 나쁘진 않지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는다. 당신은 세상에게 이렇게 말한다. 저기 봐, 아주 좋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도 태우자. 그들을 모범으로 삼으면 되잖아? 내 사랑, 그러지 마라. 필요 없는 동행자들은 안 태워도 되잖아? 세상은 미약하게 항의하지만 결국은 동의해야 하고 그래서 버스는 거만한 자들로 가득 찬다. 이들은 당신이 그들과 같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자신들의 모습으로서 보여주려고 한다. 우리는 너의 이상이다. 그리고 도로에는 벌써 두려움, 불안, 의심과 불길한 예감 등등이 버스를 세우려고 손을 흔들고 있다. 그리고 물론 당신은 겉보기에는 신중한 태도로 명분을 찾고 있다. 아마도 이 지혜로운 동행자들은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살펴주지 않을까? 원하는 대로 해, 내 사랑. 세상은 거기에 동의하고 무리의 시끄러운 사람들을 또 태운다. 우리는 너의 건전한 이성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는 그 건전한 이성이 아우성으로서 여행을 지옥으로 만든다. 게다가 불만, 비난과 적대감이 길을 가로막는다. 그들을 만나고 싶지 않지만 당신의 세계는 이미 마음이 주의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을 태우고 가는 데 익숙해져 있다. 우리는 너의 악몽이다. 더욱 불쾌한 놈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올라탄다. 당신은 이 동행자들 틈을 빠져나오고 싶지만 너무 늦었다. 버스는 10,000원이고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다. 사기꾼, 헛개비와 같은 우상들, 뭔가에 홀린 자들, 똑똑한 조언자들, 그 밖에 잡다한 무리들이 모두 여행을 망쳐놓는다. 하지만 누구의 잘못일까? 무엇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왔단 말인가? 이 모든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파괴적인 것은 죄책감인데 그것은 의식적인 것이든 무의식적인 것이든 똑같다. 세상이 당신을 벌주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 질병의 증상에 있는 것이다. 이 더러운 것을 발로 차 내쫓아 버리라. 죄책감은 당신의 집에 쳐들어온 불청객이다. 그는 소파에 퍼져 앉아 다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당신에게 자신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를 내쫓는 것은 당신의 권리임을 인식하라. 그러면 언제든지 그를 쫓아낼 수 있다. 당신이 정말로 무엇을 잘못했을 때 당신은 용서를 구할 권리가 있다. 그것도 단 한 번만이다. 죄책감은 사소한 불상사로부터 큰 문제까지 여러 종류의 벌을 만들어낸다. 손가락을 베일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외부 의도가 시나리오에 모종의 처벌을 추가할 것이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처벌이 있을 것이고 영혼과 마음이 여기에 만장일치로 동의할 것이다. 당신의 세계관의 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죄책감은 양극성을 더욱 팽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 결과 균형력이 죄 지은 자에게 온갖 종류의 불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불쾌한 것은 사기꾼들인데 이들은 성가신 파리처럼 집요하게 달라붙는다. 그들은 자기의 손님들에게 죄책감을 유발하는 데에는 달인이다. 누군가가 죄책감을 느끼는 듯해 보이면 사기꾼이 달려들어 그에게 더 많은 죄를 덮어씌우려고 무슨 짓이든 다 한다. 죄책감 콤플렉스는 어린 시절부터 외부에서 주입된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복종시키기 위해 가끔씩 금지된 방법을 사용한다. 만약 어린아이가 이런 전형적인 사기꾼의 보호 아래에 오랫동안 붙들려 있으면 무의식적인 의무감 또는 자신의 잘못을 씻어야 한다는 죄책감이 그의 연약한 심리에 일종의 마이크로칩처럼 단단하게 내장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를 거기서 빼낼 수 있을까? 죄책감이 너무나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쉽게 제거할 수가 없을 것이다. 영혼과 마음이 모두에게 무엇인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너무나 오랫동안 가지고 살았던 것이다. 그들을 그런 상태에서 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즉, 변명하기를 그만두어야 한다. 이것은 질병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그 원인도 함께 제거하는 특별한 경우다. 누구에게 뭔가를 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자신을 설득할 필요도 없다. 그저 예사롭게 자신의 행동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이전에 어떤 작은 이유 때문에 사과했었다면 이제는 다른 습관을 길러보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정말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변명하지 말라. 의무가 없다고 자신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 죄책감을 안에다 그대로 가만히 놓아두면 되는 것이다. 단 그것을 외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 사기꾼들은 당신이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점차 당신 곁을 떠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영혼과 마음은 새로운 감각에 점점 익숙해질 것이다. 당신은 변명을 하지 않는다. 당연히 그래야 하며 그러면 당신의 잘못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 결과 속죄를 해야 할 이유는 점차 줄어들 것이다. 그런 식으로 피드백에 의해서 외부적 형태가 내부의 내용을 조금씩 정리해 줄 것이며
죄책감은 사라질 것이다. 그에 따라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함께 사라질 것이다.